강혜영 씨 출석하는 날 창원점 앞에 있었는데 창원 쪽 기자들이 뭐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갔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 뒤에 이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치, 그때 김영선 사무실에 가면 김영선이 아니라 명태균이 배지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고 하고 저희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재 기자 선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선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고, 그거는 뭐 공무원들은 우리가 뭐 이런 유튜브니까 얘기하면 이제 소위 빠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이거를 다루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사무실에 그렇죠, 가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실질적인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그리고 김영선이 그러면 그래도 김영선이 의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창원 사람들은 김영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윤석열 사랑해요 현수막 걸던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던 의정 활동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였고 그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직함도 뭣도 없던 명태균 씨가 운영했는데 그게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어떻게 된 사정이냐. 명태균 씨가 아 내가 김영선 만들었어라는 얘기는 뭐 그냥 입만 열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공천 받아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김영선은 이미 명태균 씨의 세계에서는 동급이거나 자기보다 아래고 그치. 자기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중앙에서 오는 거잖아요. 용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창원은 용산에서 358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358km 있는 사람들은 이 명태균 씨를 얼마나 대단하게 봤을 겁니까? 그 창원 사무실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녹음을 들려줬다는데.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요. 네. 2022년 10월에 그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창원시 공무원들이 그 대외비로 돼 있는 거 가서 산단 문제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김영선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강혜경 씨는 김영선 의원이 있었던 적도 있고 명태균 씨가 따로 보고를 받기도 했고 명태균 씨가 그 둘과 밖에서 만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 명태균 씨는 무조건 김영선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겠죠. 그게 면피할 수 있는 거니까 창원시 없으면, 공무원들도. 그게 없으면 창원시 공무원들은 명태균한테 보고한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제일 오래 상주했던 강혜경 씨는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주변 설명으로 그 사무실에 김영선 의원이 있건 없건이 상관이 없는 게 창원시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소위 말하는 오야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야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상식적으로 표현을 이해할 수 쓰더라고요, 없는 게 지역에서. 대외비 문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 특히 산단은요. 정하면 그 지역 땅값이 들썩거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부지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철저하게 대외비를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가가지고 아무리 의원실에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가지고 대놓고 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서로 명함 안 주고 받았을까요?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러면은 의원실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실 명함도 있죠. 본부장 명함이 있었잖아요. 총괄 본부장이라는 명함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 명함을 주고받았냐 이런 행위를 확인하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 공무원이 그 해명을 한 거를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데 뭐냐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입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보고해도 그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옆에 얼굴 모르는 사업자를 하나 데려다 놔.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부시장이랑 국장이에요 담당. 이 보고하는 내용만 들어도 이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그냥 거기 있어갖고 김영선 의원 보좌관인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이 태도 자체.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항상 책임 안 지는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게 2022년 10월에 보고했고 11월에 국토부 입지선정평가위원이 내려왔는데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말로는 자기가 안내를 한 건 아니고 차를 타고 그냥 쫓아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명태균 씨 말입니다. 이행했다고? 명태균 씨 말입니다. 근데 그 입지 선정 평가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창원시 관계자의 참석을 5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1명만 입지 평가위원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원시 관계자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선정 평가위원들이 내려와서 입지를 보러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원시에 내가 뭐 사돈의 팔촌의 형님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문건이 명태균 씨가 보고받은 문건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참석을 5명으로 제한한다. 뭐 1명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본인 입으로 그걸 알고 자기는 그걸 차로
쫓아다녔다는 거고 주변에 명태균 씨가 한 얘기는 야 그때 내가 국토부 내려왔을 때 안내 다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명태균 거예요. 씨가 그런 식으로 보세요.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비밀리에 하고 해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네. 말씀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 얘기하고 다녔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죠. 소문 다 났을 거예요 그거. 그럼 문제가 안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퍼즐을 맞춰보면 좀 웃긴 게 있는 게 창원에서 이게 시끄러웠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야, 그 명태균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거 뭐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요게 퍼즐을 맞춰보면은 이게 이 창원시 공무원들이랑 요 얘기한 게 2022년 10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2022년 10월 달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이제 뉴스토마토의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는 이제 보도한 얘기에서도 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또 이전에 또 사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이기도 한데 2022년 10월 달에 대통령실에 이제 황모라는 사람이 네. 뭐라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너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화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명태균 씨한테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2번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팔고 다니지 마라. 근데 저는 이게 지역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고 이 황정호 비서관이 명태균 씨가 자기를 무시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뭔가 그런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끊어버렸다고 네, 뭐 중간에서. 끊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황정호 비서관이라는 분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고 김건희 여사나 누가 요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요런 거 아닌가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그러면 요런 게 있지만 권력이 지금 어떻게 대응했냐를 놓고 지금 추정을 해보는 건데 2022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 11월 달에 그 앙코르와트 대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만약에 이런 사안을 만약에 권력이 감지하고 야 이거는 명태균이 장난치잖아 확 끊어야 하고 딱 끊었으면 11월 달에 그 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월 달에 앙코르 대화가 또 있습니다. 무슨 걸 뭘 뜻하는 거냐. 그리고 12월 달에 이런 내용들까지 갈 수 있는 방금 이제 그 사무실에다가 지몽견혼 얘기하면서 검찰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검찰이 감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이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기로 이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후속 취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런 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파악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검찰이 왜 모르겠어요. 지역 정보를 다 그 수집을 하는데 명태균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얽힌 이 문제에 대한 성관이 고발이 들어갔다 그러면 검찰이 그걸 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뭔가 더 큰 게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검찰의 손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 밖에 이거. 없다. 사실 네, 그 얘기가 그거 외에는 나올 달리 방법이 수가 없어요. 있죠. 굉장히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냐면 짐을 뺀 거를 검찰이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검찰이 불러다가 닥달을 해야 됩니까? 명태균 씨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태균 안 불러.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 짐이 어디로 갔을까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명태균 씨를 부르면 알지 말아야 될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다 지나가서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김영선 씨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강혜경 씨로부터 받은 돈, 또 선거 보전 비용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야지 사실 오늘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이 11월 1일 날 오후에 발표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산단 문제는요. 지금 우리 한겨레 김한 기자가 되게 단독으로 잘 하고 있지만 이 담당하던 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김영선 보좌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강혜경 씨는 이 산단 전담 보좌관은 아니었고 이모 씨 보좌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보좌관이 지금 현재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일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우리 기자님들도 이제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어떻게 얼마나 찾아질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만 더 중요한 건 국토교통위원회라든가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좀 물어봐야 되고 김영선이 나타나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